야담 이야기. 밤새 몸을 샅샅이 주무르고 깨물며 못살게 굴더니 페포파립에 부서진 갓을 쓰고 꼬부랑 막대기를 짚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상주읍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저녁 때여서 집집의 굴뚝마다에서는 삼단 같은 연기가 뭉게뭉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산등성이를 내려 첫 입구에 있는 외딴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아낙네가 밤나무 가지에다 밧줄을 매더니 한 끝을 자기의 목에다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저런. 여보시오, 잠깐만. 박문수가 급히 달려갔으나 어느새 여인은 목을 걸고 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밧줄이 길고 나무가지가 휘어지면서 발이 땅에 닿였었습니다. 박문수가 올가미를 풀고 여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눕히고 사방을 둘러보니 서너 살 되는 사내아이가 쌕쌕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런 철부지 자식을 두고 목숨을 끊는 여인에겐 아마도 기막힌 사연이 있겠구나. 박문수는 혀를 차며 옆집으로 달려가서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중년 아낙네가 역시 혀를 차며 집신을 끌고 앞서 나섰습니다. 박문수는 주막을 찾아 자리를 잡아놓고는 저녁 밥술을 놓기 바쁘게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중년 부인이 아이를 보더라도 살아야지. 그런 맘을 먹으면 못 쓴다고 간곡히 타이르고 있었음이었다. 박문수가 자리에 앉아서 혹시 힘이 될지 모르니 한 맺힌 사연을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니 중년 부인이 먼저 말꼭지를 떼었습니다. 올 한 해에 이 집에서 송장 셋이 났어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요. 부사와 원님한테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니, 백성들을 위한 사또들인데 사또한테 죽음을 당하다니요. 좀 자상히. 중년 부인의 이야기를 듣는 박문수는 치가 떨렸습니다. 올봄에 충주부사가 사냥을 나왔다가 바로 이 남씨 부인의 여동생을 보고는 수청을 들라고 했는데 16 수줍은 나이의 처녀가 거절을 했다고 해서 두 손목을 붙잡아 말꼬리에 달아매서 끌고 가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산놀이를 갔던 원님이 남씨 부인을 보자 또 그만 환장할 지경이 되어 새파란 대낮에 붙잡고 겁탈하려는 걸 남서방이 보고서 격분을 참지 못해 달려들었다가 형방과 사령들께 붙잡혀 사또를 괄세했다는 죄명으로 하옥시킨 후 형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남씨 부인을 찾아와서 하룻밤만 사또님을 모시면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하루는 시집가서 과부가 된 시누이가 비장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하룻밤 사또님을 모시면 오라비를 내놓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방은 측은한 체하며 그러되 남씨 부인의 옷을 입고 남씨 부인으로 가장해서 오늘 밤에 와서 모시라고 했습니다. 옳게가 안 된다고 붙잡았으나 시누이는 형님을 뿌리치고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제 눈으로 보는 데서 사람을 내놓으세요. 아, 건 염려 마라. 자, 여기서 보라고. 형방은 관문을 열어놓고는 옥에 가서 남서방을 내놓아 산문을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는 그날 밤 짐승 같은 원님의 품에 안겨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오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속히 온 줄 알게 된 시누이는 관가에 뛰어들어 따지었습니다. 그러자 형방은 뻔뻔스럽게도 내놓는 걸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미심한 점이 있어서 다시 가두었노라. 하고 고하댔습니다. 그 바람에 원님이 나와서 무슨 일에 법적 고하되는가고 하문에서 형방이 사실을 말하자 원은 시치미를 떼고 자기가 과부에게 얼리웠다고 천길 만길 뛰면서 시누이마저 하옥시키라 하고는 형방을 보고 남씨 부인이 오늘 밤에 와서 수청 들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테니 그 줄 알고 전하라. 고 올러매었습니다. 형방한테서 이 말을 들은 남씨 부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세상에선 인물이 고와도 원수로구나. 자기 한 몸 때문에 가족이 전멸될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바치고 옥에 가보니 남편도 시누이도 이미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아침에 돌아온 남씨 부인은 세상 만사가 귀찮아서 자결하려던 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박문수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암행어 사출도를 하지 않는 박문수였건만 내일 아침에는 부득불 마패의 위력을 과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씨 부인을 달래었습니다. 들어보니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그런 놈이 원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고을의 정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놈을 처단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자결하신다면 돌아가신 낭군님과 신우이께 미안하고 철모르는 자식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주머니, 원수를 갚읍시다. 앞집 아주머니도 같이 구경 오십시오. 관가가 뒤집힐 것입니다. 박문수는 이쯤 진시가 되자 어사 박문수가 관아주위를 한 바퀴 휘돌아보니 선비, 장군, 농군, 야장쟁이, 도련님으로 분장한 서리역졸들이 출두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라 제잡담하고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웬 놈이냐? 문지기 사령이 팩 소리쳤습니다. 사또님께 아릴 말씀이 있어. 흥, 사또님은 너 같은 거지는 만나지 않는다.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해. 박문수는 입에서 신물이 나왔지만 꼭 참고 사령의 손을 붙잡아다가 허리춤속을 만져보게 하였습니다. 사령은 돈이 생기는가 해서 박문수의 허리춤을 들고 보니 삐죽 이 내민 것은 마패인지라 어찌나 놀랐는지 소리도 못 지르고 입만 딱 벌린 채 끌어안는 것을 박문수가 찍소리 말고 사또한테로 안내해라. 고하니 그제서야 연신고를 끄덕이며 앞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겨우 한 발자국씩 떼는 것마저 갈지자로 걸었습니다. 사또님. 무슨 일이냐? 넌 잠자코 있어라. 박문수가 앞에 나섰습니다. 넌 웬 놈이냐? 예, 범골 사또께서 백성들의 질고를 관심하지 않고 뭐시? 국록을 타먹는 사또께서 부녀자 농락에 정신이 팔려 백성들을 파리 죽이듯 하니 이 어찌 참담하리요. 그래서 내가 왔소이다. 라며 호통을 치니 사또는 저런 미친놈이구나. 얘들아 못들하느냐? 저놈한테 오라를 지우고 어거리에 자갈을 물려 다시는 입방아를 끼치 못하게 해라. 예이. 가만 박문수는 달려드는 사령들을 뿌리치며 포악무도한 사또는 마땅히 국법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얘들아, 하고 소리치니 그 소리가 용의 목소리여 범의 꾸중이라 수십 명의 서리역졸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뛰어드는 바람에 박문수를 바짝자던 사령들은 발이 땅에 얼어붙었는지 진흙탕에 빠졌는지 옴싹달싹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하는데 눈치 빠른 사또놈은 형세가 기운 것을 눈치채고 병풍 뒤로 꼬리 빼는 것을 어느새 역졸이 달려들어 목덜민을 쥐어다 뜰 아래 내동댕이 쳤다. 형방이 또 고리 끼고 내빼는 걸 올가미를 던지니 개새끼 끌려오듯 했습니다. 이때 남씨 부인이 앞집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에 들어서다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하의 죄밖에 없노라고 기고만장해서 사람을 죽이고서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온밤 자기 몸을 샅샅이 짓주무르고 깨물며 못살게 굴던 미친 개이며 철천의 원수놈인 사또가 하루아침에 길에 나선 미친 개가 되어 사람마다 잡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때리고 차는 것을 보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남씨 부인께선 이리로 가까이 와서 한 맺힌 원을 푸십시오. 이놈, 저 여인을 아느냐? 바로 내 죄악의 철증이 아니냐? 사또는 다가서는 남씨 부인을 보자 질겁하여 손으로 이마를 싸지고 뒤걸음쳤습니다. 얘들아, 이 고을 백성들의 하늘에 사무친 원한을 풀어드려라. 역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형방의 목을 잘라 저자거리에 걸어놓자 지나가는 사람마다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졌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